네, 19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22일간 펼쳐지는 대선 레이스의 첫 발을 오늘 뗐습니다. 불꽃 튀는 유세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근 시장님,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잇따라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수치가 좀 저마다 달라서 정확히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 몇 퍼센트냐 뭐 이걸 보는 것보다는 추세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또는 지지난주에 또는 TV 토론 직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을 예.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보면 아, 지금 어떤 후보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구나. 예. 어떤 후보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 정도만 뭐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상 그 큰 어떤 이 예. 오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자 몇 후보 퍼센트냐? 중에 뭐, 양강 구도인데 저희가 5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수치를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안철수 후보가 좀 주춤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벌린 데는 10% 이상 막 벌린 데도 있지만 적게 벌린 데는 아마도 한 3%포인트 이내로 벌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예. 한 군데도 안철수 후보가 앞선 데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한 3주 동안 급격한 상승세에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어떤 결론도 낼 수가 있겠죠. 네, 급격한 상승세였다가 네. 주춤하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정 국면이 한 번쯤 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은 평론가들이 대부분 했었어요. 그 조정 국면이 지금 온 건데 변수가 한 3가지가 맞물려서 작동을 했죠. 예. 첫 번째 TV 토론회를 보고 나서 예. 시청자가 바로 이제 국민이고 유권자들이니까 이들이 한번 뭔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징후로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TV 토론이 요즘 화면상에서 후보의 이미지와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는 실시간으로 사실은 거의 SNS상에서는 서로 중계하다시피 예.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진단 말이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온라인 여론. 그다음에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네거티브든 검증이든 또 상호 비방전을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이슈가 얼만큼 많이 확산이 되는가. 예.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붙은 게 있었죠. 뭐 딸 문제, 그리고 부인 문제, 여기에 나가서 또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립유치원 행사에 가서 예. 이제 벌어졌던 문제고요. 단설이냐 병설이냐 네네, 논란이 좀 단설 있었죠. 병설 예. 또는 이제 사립을 늘리겠다 등등.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의 반응이 거기에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하나의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것이 맞물렸는데 안철수 후보는 사실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가장 강한 탄력으로 급상승을 하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춤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추이가 좀 멈추고 있다 혹은 꺾이고 있다. 이런 징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서는 예. 뭔가 또 제2차 역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 모레 2차 토론, 스탠딩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1차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절박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여론조사 5개 기관 합쳐놓은 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상승세가 지금 뭐 가파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좀 오른 곳도 있고 또 떨어지진 않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일종의 좀 통합 행보가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도 물론 이제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주춤하면서 꺾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거냐면 한 후보가 양강 구도에서는 한 후보가 내려가면 예. 그만큼 한 후보가 오르게 돼 있어요. 왜? 나머지들은 이미 나머지의 모든 숫자들이 꽉꽉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걸 뺏어오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는 만큼 문재인 후보가 올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합행보라든지 몇 가지 또 안보에 대한 어떤 이슈 선점 이런 것들이 좋은 플러스 요인도 되긴 됐죠. 그런데 예. 아까 표현하신 대로 안정권이냐 이건 조금 경계해야 될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만약에 안정권이라고 그래서 캠프가 긴장을 늦춘다? 예. 그럼 바로 또 역전당할 겁니다. 보통 안정권이다라고 말할 때는 몇 퍼센트 정도 나올 때 안정권이라고 합니까? 아, 그럼 물론 오차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데 예. 제가 흥미로운 이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해도 될까요? 예. 5년 전이에요. 예. 5년 전에
D-22일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됐을 때 5년 전 문재인 후보는 그때 어땠나? 자, 그때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었어요.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 앞서 있었냐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그런 층에서 문재인 후보가 48.8%, 박근혜 후보가 47.5%, 1.3%포인트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아, 지금쯤 벌어지는 어떤 여론조사가 거의 굳어진다.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건 리서치뷰에서 2012년도 다 읽어야 됩니까, 혹시? 뭐, 아닙니다. 아니어도 됩니까?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근데 22일 후에 어떻게 되죠? 박근혜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뭐 모른다. 좁전이긴 하지만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지금 5년 전 통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해 총선 때 말이죠. 여론조사의 어떤 맞춘 확률을 보면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 틀렸다. 이런 여론조사 지적까지 무용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고 전문가들의 시각도 같이 또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맞춘 사람이 오히려 희소할 정도예요. 그럼 올해 역시 여론조사는 참고 지표일 뿐이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크게는 12%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어디다가 지금 현재의 시점을 놓고 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지금 24시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걸 것인가? 전 오차범위 내에서 비등하다. 이 초박빙 접전을 하고 있다. 혹은 우리가 좀 뒤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드라이브를 걷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다. 이것은 여론에서 쏠림 현상, 밴드웨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제로는 이 홍보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지지 기반으로 삼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희정 지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도 당시에 지지율이 급상승하다가 한번 조정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차고 올라가질 못했는데요. 이 그렇습니다. 조정기를 어떻게 해야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시 차고 올라가는 기회를 만들까요? 자, 똑같았어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희정 지사의 그 지지율도 3주 정도의 급격한 상승세에서 선의 반원이라는 내적인 요인, 또 외적인 요인도 한두 가지 있었어요. 어쨌든 한 서너 가지의 어떤 요인이 함께 만나면서 딱 조정기를 밟았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안희정 지사랑 조금 다르죠. 안희정 지사는 경선이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정말로 뛰어들어가서 그 경선을 참여하기에는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지층은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부동층이 아니라 부유층. 부동층은 뭐냐면 물어봤을 때 난 몰라요. 난 아직 찍을 사람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층이면 부유층은 떠도는 그런 민심, 그러니까 표심이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의 이 불출마 선언으로 떠도던 표가 안희정 지사한테 왔는데 그렇다고 내가 직접 경선에 참여하긴 애매했고, 근데 안희정 지사 선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네.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 안철수 후보랑은 뭐냐면 이건 대선이에요. 내가 진짜 투표를 하면 투표장에 나가면 바꿀 수 있는 표고 바뀔 수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할 수 있다. 안희정 지사와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안철수 후보가 괜찮다. 안철수 후보는 정말 믿음직하다. 안철수 후보가 자체적으로 빛이 발한다. 뒤에 보니까 광배가 있네. 이런 어떤 느낌을 점진적으로 그런 느낌을 확실히 줘야지만 내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한테 난 투표날 가서 직접 찍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아직도 안철수 후보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들쭉날쭉. 지금 무언가 굳어졌다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이죠. 네. 첫 유세지가 어디냐? 이 상징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구를 갔어요. 대구를 갔어요. 어찌 보면 과거로 보면은 야권의 수장이 대구를 간다. 그럼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역구도가 거의 해체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TK도 서로 양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나눠가지고 있고 호남도 나누고 있고 수도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장 표가 절박한 곳으로 먼저 뛰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이건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좀 뒷짐지고 내가 유리하다 이런 모습보다는 저는 표가 절박합니다. TK에서도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라는 행보로는 좋아 보여요. 다만 그것이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이 좀 흘러봐야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후보들마다 오늘 첫 유세를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안철수 후보는 또 인천항을 가지 않았습니까? VTS
해상관제센터에 가서 예. 어찌 보면 어제가 세월호였는데 세월호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입장들이 있어요. 여론의 예. 입장들이. 그런데 세월호가 출항했던 그곳에 세월호 3주기 다음 날 새벽에 찾았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서해오도를 방문하면서 예. 안전과 안보 행보를 동시에 했어요. 이것도 조금 이제 며칠 지나서 여론의 흐름이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된 것인지 아니었는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후보마다 저마다 이 홍준표 후보도 전 재밌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새벽 시장에서 행보를 시작했는데 슬로건 자체가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잖아요. 예. 서민 경제 살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프로필에도 했죠. 흑수저 예.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무수저라고 또 하셨었는데 이번에 흑수저까지 조금 네. 올라왔다고 봐야 할까요? 예. 어쨌든 서민 행보여서 기존에는 보수라고 하는 강성 이미지를 좀 떠나서 예. 이제는 이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색깔보다는 서민들의 민생을 끌어안겠다. 이런 예. 메시지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대구 간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최근에 통합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대위 차원에서도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여러 사람을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그것을 좋게 볼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적극적 지지층은 이미 다져놨다고 생각해야 예. 돼요. D-22일이잖아요. 이제 산토끼 잡는 겁니까? 산토끼를 잡아야죠. 예. 토끼한테는 진짜 죄송합니다. 계속 유권자들을 토끼한테 그렇죠. 비유를 예. 해서 이럴 때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왜 대구를 갔냐면 5년 전에는 부산을 갔어요. 예. 부산을 첫 공식 맞습니다. 행보로 노량진역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부산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립된다. 낙동강 이남으로 혼자 고립되는 어떤 형세가 지금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구가 만약에 호남과 같은 손을 잡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지원한다. 최소한 양쪽에서 60% 이상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그야말로 낙동강 이남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형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립되는 낙동강 전선을 뚫고 들어가서 대구를 손을 잡고 충청으로 갔어요. 대전으로. 예. 자, 안철수 후보는 인천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서해안 벨트를 해서 광주로 해갖고 대전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쪽은 동쪽에서 서진을 하겠다는 전략이고 이쪽은 예. 서쪽에서 동진을 하겠다는 전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청을 어떻게 선점하느냐. 예. 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도의 어떤 형국이 사실은 아직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어떤 행보였습니다. 예, 뭐 중언의 싸움, 충청 지역 표심도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기문 전 총장 팬클럽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 캠프에서는 충청 표심 잡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딧불이라는 그 조직인데요. 예. 이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사실 충청 민심이 조금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번 대선은 충청 대망론이다. 예. 굉장히 많은 주자가 있었고 가장 유력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게 좌초되자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 조금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가 다시 안희정 지사가 있었지 여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권에도 있네. 이렇게 예. 갔는데 경선에서 좌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충청에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쪽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 나눠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반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가 당의 경계 안에 민주당 쪽으로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지가 몰렸던 건 사실인데 이것이 문제는 안철수 후보 이후의 대안은 없어 보였어요. 그럼 가두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표가 좀 흘러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예.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충청에 대한 구애가 남은 20여일 동안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후보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권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벽보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함께 보시죠. 저희가 5년 전과 5년 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선이 달라진 게 눈에 가장 띄는데요. 그렇죠. 예. 시선. 오늘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시선이더라고요. 네. 예. 자체적으로 강조한 거는 어느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눈을 맞추는 그런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눈 높이를 맞춘다. 이런 예.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 높이를 맞추는 그런 후보다라는 그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표정도 있어요. 밝아졌고요. 예, 표정도 밝아졌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성숙한 느낌, 완숙한 느낌.
사람이 왜 이렇게 이 나이가 들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완숙해지는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 표현이 뭐냐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나왔고 그리고 온화한 느낌. 좀 문재인 대표가 스킨십이 부족하다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서진 예. 않는다 이런 평을 많이 받는데 예. 포스터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상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포토샵을 사용을 안 했다고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네. 있는 모습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근데 저는 포인트를 어디로 보냐면 넥타이로 봅니다. 넥타이요? 예, 저기 케네디 대통령이 맸던 승리의 넥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넥타이 예. 하나에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을 담았는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5년 전 포스터와 지금 비포 앤 애프터를 보고 계시는데 예. 참 격세지감인 것은 기호가 1번으로 바뀌었다. 이거 대단한 큰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동안 야당의 지도자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1번을 단 경우가 거의 드문데 예. 그 1번이라고 하는 넘버를 이제 선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퍼스트의 느낌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변화였을 것 같고 예. 어쨌든 중후한 느낌과 좀 꽉 찬 이미지 이것은 안정을 추구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데는 성공한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2번에서 1번으로 시선이 변한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보셨고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의 포스터도 함께 보실까요? 역시나 빨간색인데요. 격세지감입니다. 예. 격세지감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빨간색.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 70년대, 80년대에 어떤 학교를 다닌 사람들로 이렇게 기준을 한다면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표와 빨간색은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이렇게 이미지가 상충되는 아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 레드 컴플렉스의 어떤 느낌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레드 컴플렉스가 원래 보수당이 지금 이미 빨간색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온통 빨개요. 사실은 넥타이부터 워낙에 홍준표 예. 후보가 이 빨간색을 선호하다 보니까 뭐 온통 빨간 느낌인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민 대통령이라는 포지셔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도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후보는 언제나 예. 메인스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메인스트림,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민의 느낌을 너무 많이 주면 사실은 메인스트림들이 주류에서 봤을 때는 이 비주류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예. 게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하루 논란도 되고 화제도 된 포스터는 바로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전에는 못 보던 포스터입니다. 아주 좀 색다르죠. 지금 사실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게 포털 실검에 올라 있더군요. 예. 여전히. 전 지난 밤부터 봤는데 안철수 포스터.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눈에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주목도는 매우 높다. 그다음에 이제 컬러도 색깔만 가지고도 마케팅이 충분히 돼요. 어느 정당인지가 금방 드러나죠. 예. 녹색이고. 포즈도 독특하고요. 그리고 여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이 포스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데 저 양팔을 뻗고 있는 V자에다가 예. 기호가 마침 3번이라 이 V3가 안철수 CEO가 만들어낸 백신의 이름이 V3 아닙니까? 예. 그 포스터 안에 V3도 담겨 있다. 심지어는 그렇게 깊은 예. 뜻이. 이렇게 깊은 뜻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 포스터 자체보다 더 화제가 된 건 광고 천재로 알려진 이재석 씨가 예. 이것을 기획했다. 근데 본인이 또 밝혔더라고요. 예. 본인이 깊이 참여하진 않았고 자문만 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제 대충 만들었다 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장점은 주목도가 높고 여러 가지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나란히 다른 포스터들하고 붙여놓으면 문을 열고 나오는 느낌도 주지만 좀 인물이 작아 보여요. 예. 근데 그것은 좀 단점이 아닐까 하는 또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안철수 후보 포스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본인은 이것은 혁신의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낡은 지역주의와 이념 공세로 또다시 정권을 움켜쥐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리 후보, 렌탈 후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후보는 자신의 포스터에서 당명을 지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수 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보수 세력의 정권 연장 도구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다른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마 처음 시도입니다. 변화하는 모습과 변화하는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벽보를 통해서 제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저는 달라진 대한민국 만들 자신 있습니다.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벽보를 보시면 나머지 벽보들은 누가 되나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똑같을 거라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3번 뽑아주시면 반드시 대한민국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포스터 담긴 의미 자체가 혁신이다. 이것이 안철수 후보의 설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예. 당명을 뭐 뺐다고 이렇게 그래서 패러디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당명을 뺐다고 그래서 예. 너무 정색을 하고 비판하시는 것 예.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 패러디가 많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만큼 주목도가 높아졌다. 네, 맞아요. 이렇게 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네. 측면도 있겠지만 저 포스터를 보는 유권자의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